네, 중세국어 문법 보실게요. 문법 포기한 건 아니겠죠? 자, 화이팅 하면서 현대국어 문법을 좀 더 보고 오시면 중세국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사부터 볼게요. 현대국어에서 조사란 뭐였죠? 그 체험 뒤에 붙어서 어떤 자격을 나타내주는 격조사. 기억나실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이런 거 아마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야 합니다. 조사는 보면 첫 번째 중세국어 15세기에 격조사 먼저 볼게요. 주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이렇게 써놨는데 목적격 조사는 뭐 간단하니까 다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할게요. 격조사 중에 첫 번째 무슨 조사? 주격 조사. 자, 주격 조사에 현대국어랑 계속 비교할 거예요. 현대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하고 가를 쓰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땡땡이가 이런 식으로 이하고 가를 썼는데 이 15세기에는 이 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격조사는 15세기 주격조사는 뭐밖에 없다? 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이도 앞에 오는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가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짝대기 이만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건 뭐 그냥 주격 조사가 생략돼서 뭐 제로 주격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생략돼서 나오지 않는 것도 있더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 언제 이가 오느냐? 자음 뒤에는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애 뒤에는 뭐가 온다? 이가 온전히 쓰인다. 여기 보면 사람 뒤에는 받침 미음 있죠. 그러니까 이가 오게 돼요. 또는 샘이 깊은 물은 할 때 샘 뒤에 이가 와요. 왜냐면 받침이 있으니까 자음 뒤에는 뭐가 온다? 이가 온다. 그래서 이 자음 뒤에 이가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15세기에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연철해서 샘이 이렇게 되고 여긴 사람 플러스 이가 되면은 미음이 뒤로 넘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음 뒤에는 온전한 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짝대기 이는 이 모음 이외에 이 모음을 제외한 모든 모음 뒤에 쓰인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부태라 써 있는데 부처죠. 부처님 할 때 부처 뒤에 뭐가 왔냐면 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왔다? 짝대기 이가 와가지고 짝대기 이는 옆에 딱 붙어야 돼요. 모음 옆에 붙어서 어떻게 된다? 부태 이렇게 쓰여진다.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세종어제 훈민정 따로 분석을 하는 영상을 또 따로 올릴 거예요. 그때 홀빼이셔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홀빼 이거는 뭐냐면요. 하는 바 플러스 바니까 뭐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 아가 왔기 때문에 뭐가 온다? 이라는 주격 조사가 와요. 그래서 하는 바가 해석본을 이렇게 써있어요. 바가 있어도 이것도 뭐예요? 주격 조사 이가 온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생략되는 주격 조사는 뭐냐면요. 이모음이나 반모음이 또는 반모음 뭐 이렇게 표기가 되죠. 반모음이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예 생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 뭐 바람에 뭐 아니밀세 할 때 이 뿌리는 옛날에 15세기는 불휘로 썼어요. 자, 불휘는 죄송해요. 불휘는 어떻게 되죠? 뿌리라고 했죠. 할 때 이 휘가 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격조사가 아무것도 안 쓰였어도 주격조사가 쓰인 것처럼 해석해요.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마디 그럼 마디가 할 때 마디 할 때 여기 이 모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여요. 하지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마디가 이렇게 주격조사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 그래서 주격조사에는
현대는 이가가 쓰였고 15세기는 이가 쓰였는데 이 이가 앞에 오는 환경에 따라서 온전한 이가 쓰일 수도 있고 짝대기 이가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략되는 채로 주격으로 드러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 가는 현대 국어에서 이하고 가를 쓰는데 이 가는 언제 나타나냐? 참고로 이 가는 17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관형격 조사예요. 자, 관형격 조사는 좀 외워둬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쓰여 있지만 I하고 의가 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시옷 하나만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I하고 의가 오는 케이스는 유정명사는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 오면요. 사람이나 동물의 유정명사가 오면은요. 명사죠. 오면은 무조건 이런 형태를 써요. 그럼 언제 의가 쓰이냐? 여기는 아래아가 있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 올 때 앞에 의는 음성 모음이 올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있죠. 남이니까 뭐예요? 남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아이나 의가 와야 되는데 여기가 아래아가 쓰여 있어서 어떻게 돼요? 양성 모음이니까 모음 조화에 의해서 얘도 뭐예요? 양성 모음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북이 써 있죠. 거북인데요. 거북할 때 이 거북이는 동물이죠. 동물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아이나 의가 와야 되는데 이때 얘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우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와요? 의라는 음성 모음이 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모음 조화 현상에 따라서. 즉 정리를 하면요. 사람이나 동물 같은 유정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얘네들이 오더라. 그러면 이 시옷은 언제 왔냐? 이 반대예요. 무정명사이거나 부정명사 뭐 식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오거나 동그라미 별표 칠게요. 높임에 붙여야 되는데 높임의 대상이 올 때 높임의 어떤 유정명사가 올 때 대상일 때 무엇을 쓰였다? 시옷이 쓰여 있다. 그래서 보면요. 예시 여기 나와 있죠. 나무의 이렇게 할 때는 나무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이 왔어요. 그런데 태자 맞죠? 태자는 뭐예요? 높임의 대상이죠? 높임의 유정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시옷이 왔어요. 태자의 이렇게 해석은 뭐뭐의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시옷은 무정명사와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일 때 완전 별표 이렇게 와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무정명사일 때 자, 우리 자꾸 훈민정음 나오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 처음에 나라의 말씀이 나란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 나라 이건 뭐냐면요. 나라 더하기 시옷이에요. 이 시옷은 나라는 뭐 유정명사가 아니죠. 얘가 명사인데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이 시옷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부처라겠죠. 부처님 부처의 할 때는 이 부처는 뭐예요? 높임의 대상이에요. 높임이 대상이기 때문에 뭐가 왔다? 시옷이었다. 부처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부처 이렇게 부처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옷은 주의할 게 뭐냐면요. 무정명사에도 오고 또 뭐에도 온다? 높임의 대상이 오는데요. 자, 현대 관형격 조사에는 뭐 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대 와서는 이 아이와 의는 다 뭐예요? 소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양성모음, 음성모음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묶여지게 되겠죠.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옷은 어떻게 되냐면 근대에 와서 사이 시옷으로 근데요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형격 조사는 15세기 관형격 조사는 아이와 의가 있는데 양성이냐 음성이냐 따라서 얘네들은 유정명사, 이 시옷은 무정명사 또는 높임의 대상일 때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조사 볼게요.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요. 부사격 조사도 뭐 똑같아요. 부사격 조사에는 뭐가 있죠? 어디에 갔다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는 부사격 조사도 보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애인데 이 애를 앞에 환경에 따라서 이 앞에 환경이 양성모음이 오면은 애, 또 음성모음 뒤에서는 애, 그 다음에 이모음 뒤에서는 뭐예요? 얘를 썼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부사격 조사에는 뭐가 문제냐면요, 아이와 의가 있어요. 아까 관형격 조사 얘네들이랑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어떻게 문장에서 문장을 해석한 게 써 있으면은 해석을 보고 해도 되고요. 관형격 조사일 수도 있죠. 얘네들은 관형격 조사이거나 아니면은 부사격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해석해 본다. 자, 알겠죠? 관형격 조사일 때는 어떻게 사람의 이렇게 해석되면 아 관형격 조사구나. 그런데 어떤 장소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의 이렇게 나오면 산 아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산에라는 부사격 조사구나. 뭘로? 해석으로. 옆에 요즘은 다 그 15세기 막 그 뭐지? 말이 써 있고 옆에 다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 해석을 보면서 구별하면 된다. 자, 네 번째 뭐다? 혹격 조사다. 혹격 조사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뭐뭐아, 뭐뭐야 이렇게 아이야, 그다음에 뭐 달아 이렇게. 일반 명사할 때는 아가 오고요. 높임의 명사할 때는 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용비어천가 보면은 125장에 닝금하 아라쇼셔 이렇게 나와요. 닝금하 할 때 이 하는 임금이시여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임금이시여 높임이니까. 그쵸? 그 다음 뭐뭐여 뭐 그대여 할 때 그대 플러스 여 이렇게 그대여 할 때 그대여 뭐 어떻게 너는 혼자 갔구나 뭐 이렇게 할 때 감탄의 의미로 여도 쓰입니다. 그래서 높임의 혹격 조사에는 아야 또는 하 또는 여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격조사에서 기억해야 돼야 됐거든요. 주격조사 메인은 주격조사와 관형격 조사예요. 주격조사는 이가 현대 쓰였지만 가는 없고 이에 앞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온다. 이 짝대기 이 대로 주격. 관형격 조사에는 아이와 의가 있는데 얘네들은 유정, 시옷은 무정 또는 높임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주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하고 형태가 뭐 양성, 음성, 이모 이렇게 갈라지는 게 비슷하죠.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죠? 보조사예요. 자, 보조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의문사가 나와요. 이거는 뭐 수능에도 몇 번 출제가 되고요, 모의고사에 가끔 많이 나와요. 의문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특정 보조사가 선택이 된다. 자, 의문문 볼게요. 고전에서 15세기의 의문문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 있어요. 자, 판정 의문문은 뭐냐면요, 너 밥 먹었니? 네, 아니요. yes, 아이고, yes or no. 그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설명 의문은 뭐예요? 너 밥 뭐 먹었니?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라고 대답할 수 없겠죠. 나 밥을 빵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뭐 빵은 먹고 커피는 마셨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 뭔가 쫄라쫄라 얘기해야겠죠. 이게 바로 설명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15세기의 판정 의문문은요, 아계통을 사용해요. 끝에 뭐가 가 또는 여가 와요.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오계통을 사용하게 돼요. 고 또는 요를 사용하게 됩니다. 끝에 뭐가 와요? 보조사가 아계열 보조사가 오고 설명문은 5개월 보조사가 오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이는 상가 죄야 이렇게, 이는 상인가 벌인가 이렇게 할 때는 이는 상이에요. 나 지금 상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그래, 넌 상이야. 벌이야. 상인가? 그럼 벌인가? 아니? 이렇게 대답할 때 판정 의문이 나올 때는 이 가가 와요. 선생님 여기는 아가 왔는데요. 자, 좀 헷갈리겠지만
이 원래는 가가 와야 되는데 이 죄 할 때 이 죄가 이모음이 오면은 기역이 어떻게 돼요? 탈락이 돼서 가가 아가 와요. 그래서 그냥 아계열이 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문부조사 가 또는 여예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판정의문문의 예. 이 딸이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의 종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이 딸이 내 종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할 때 이 딸이 너희 종가 할 때는 판정어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열을 썼다? 가 계열을 썼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에는 무엇을 먹었니? 뭘 했니? 라는 의문사가 나와요. 자, 의문사가 나오면 어떤 계열을 쓴다? 오 계열의 보조사를 써준다. 어떻게? 예를 볼게요. 이 어떤 사람고 어떤이라는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가 있고 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라고 말해야겠죠. 그럴 때 오 계열의 보조사가 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헷갈리니까. 자. 이 죄는 뭐 한자를 써야겠네요. 원래는 이 죄, 좀 이상하네요. 다시 죄. 쓸수록 이상해지네요. 자, 이 무슨 죄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요. 자, 무슨이라는 게 뭐예요? 의문사가 있고요. 나 무슨 이게 무슨 죄야? 그럼 얘는 무슨 죄야라고 하는 어떤 설명 의문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또 뭐가 나왔어요? 왜 오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 고계열이라면서요. 근데 자, 또 이 고도 이 모음 이 죄죠. 이죠. 죄라는 이 모음 뒤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된다? 탈락이 된다. 이 모음 뒤 기억은 어떻게 된다? 탈락. 그래서 뭐가 돼요? 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정의문문에는 아계열, 가나녀.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있고 고나 뇨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런데 자, 별표 왕별표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올 때는 주어가 2인칭이 나올 때는 판정 의문문이 오든 설명 의문문이 오든 어떻게 쓴다? 니은다로 사용을 해요. 자, 니은다 하니까 뭐뭐 한다라고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니은다는 무조건 뭐다? 의문보조사다. 뭐다? 주어가 2인칭일 경우에만 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어때 한다. 너라는 건 뭐예요? 2인칭이죠. 너 어찌 의문사죠. 니은다 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찌 아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안다 그럼 너 어찌 안다. 평서문 아니에요. 너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근데 어찌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당연히 설명 의문문이겠죠. 설명 의문문이든 판정 의문문이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인칭에는 니은다.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내 신은 믿을 신이에요. 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니까 2인칭이 되겠네요. 2인칭에는 뒤에 뭐가 온다? 니은 다가오더라. 자, 해석 어떻게 해요? 너는 믿느냐? 너 믿어?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나 믿어. 아니, 나 안 믿어. 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yes or no죠. 판정 의문문이 되겠어요. 이럴 때 2인칭일 때는 니은다라는 의문 보조사가 오고 얘는 어떻게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한다. 여기 별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니은다 오면은 평서문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뭐다? 의문문이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임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임법.
우리 또 현대국어가 나오게 되네요. 현대국어에서 높임법은 주체 높임 써볼까요? 자, 현대국어 한번 써볼게요.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뭐 있죠?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이렇게 배웠었죠.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누굴 높인다? 주어를 높인다. 주어를 높여서 뭘 써요? 뭐뭐 하시 이런 거 쓰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서는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인다. 할머니께 드린다. 뭐 이렇게 쓰고요. 뭐 그 다음에 선생님을 뵙는다. 이렇게 하면서 뭐 뵙다, 여쭈다, 뭐 드리다, 뭐 이런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게 되죠. 상대 높이면 뭐예요? 누굴 높이냐면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표현되죠?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현대의 높임법이 있어요. 현대 높임법을 알고 나서 이제 15세기 중세 높임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주체 높임 먼저 볼게요. 주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예요?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어를 높이는데 현대에서는 여기서 뭐가 쓰였어요? 하시고 뭐 이런 거 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시가 쓰여요. 근데 시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시 말고 샤라는 말도 쓰여요. 이 시, 샤는 뭐냐면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쓰인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높임법의 주체 높임은 시하고 샤가 쓰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태. 이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이 부태는 복습. 부텨에다가 뭐예요? 이는 뭐였죠? 이모음을 제외한 모음이 올 때는 주격조사 짝대기 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 가 주격조사죠? 뭐라고요? 니르다 이 뭐야? 말하다, 이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르시되 할 때 시는 뭐예요? 여기서 뭐가 왔어요? 샤가 왔네요. 아, 샤가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체 높임 중세 국어에는 시와 샤. 샤가 나온 거 보면은 이 샤는 주체 높임이니까 이 부처인 주어를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또 같이 볼게요. 열애. 자,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열애. 태자. 자, 복습 들어갑니다. 태자 옆에 뭐가 있어요? 시옷 있죠? 이 시옷은 뭐예요? 관형격 조사인데 이 태자가 뭐죠? 사람이지만 높임의 대상이 되기 왜 그러지? 좀 지울게요. 높임의 대상일 때는 뭘로 쓴다? 높임의 대상일 땐 시옷, 관형격, 조사가 쓰인다. 자, 가볼게요. 열애께서 열애께서가 써있네. 열애가 하면 안 되지만 열애가 주어예요. 태자의 시절에 여기 다 써있습니다. 나를 자 겨집은 계집이에요. 계집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내예요. 지금 여자를 좀 낮춰 부르는 말이지만 이때 아내로 뭐예요? 삼아 뭐가 나왔어요? 신이 이렇게 신이 그러면 누굴 높이는 거예요? 열애가 열애를 높이는 주체 높임. 여기는 아까 부처를 높였죠? 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주체인 열애를 높이고 있다. 열애께서 태자 시절에 나를 아내로 삼으셨으니 삼으셨시었으니 라고 하면서 뭘 높이고 있다? 주체를 높인 주체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면 언제는 시를 쓰이고 언제는 샤를 쓰이냐? 이걸 뭐 좀 헷갈린다면 이 시는 그냥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시하고 샤가 보이면 주체 높임이구나. 주어를 찾아서 높임의 대상을 주어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객체 높임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높임은 마찬가지로 무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대의 객체 높임 돌아갈게요. 현대의 객체 높임 여기 어머님께 선생님께 여쭈어 보다, 선생님께 커피를 드리다, 어머님을 보러 뵙다, 이렇게 특수어휘를 쓴다 했죠. 못 먹게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자, 뭐 이상하게 써있죠? 삽잡이들이 써있어요. 삽, 잡, 잡, 이렇게. 발음 잘 어렵죠? 얘네들이 쓰였어요. 삽잡이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객체를 높이고 있구나. 자,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삽잡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근데 시샤가 나왔어요. 그럼 주체는 주어를 찾으러 가면 돼요.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해석본을 주기 때문에 해석본에서 찾아도 돼요, 사실은. 자, 그래 삽잡이들이 있는데 삽잡이를 하면 삽, 잡, 잡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 쓰이냐? 이 삽은 어간의 끝소리가 그브스흐 이렇게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삽이 왔어요. 이 잡은 뭐예요? 받침이 어간의 끝소리가 어떻게 해요? 디귿, 지읒, 치 이런 게 올 때는 뭐 드티, 지치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잡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울림소리들이 오면 돼요. 무조건 울림소리들. 느르므, 뭐 이런 것들이 온다면 뭐가 와요? 잡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런 삽잡이들이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현대국어 아까 했었죠? 못 먹게서 뭐 특수어휘, 뭐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뵙다 이런 거 쓰인다 했잖아요. 비교가 되죠.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첫 번째 내가 내 아래부터 아래는 뭐예요? 전부터요. 여기 써 있어요. 내 전부터 부처께 부처에게 부처께가 뭐예요? 부사어가 되겠죠. 부처에게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듣자바며 이렇게 써 있어요. 못 들었으며 듣긴 들었는데 잡아며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듣다예요. 듣다 할 때 디귿이 쓰였네요. 디귿. 그럼 뒤에가 뭐가 와야 돼요? 이 잡이 와야 돼요. 잡, 그 다음에 아며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경우에는 이 비읍 밑에 아까 순경음 비읍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돼요? 연철이 돼가지고 듣, 자, 바, 며 아이고 아래야 여기 아래가 있어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가로 열고 잡 옆에 보면은 잡 밑에 순경음 비읍을 써놓은 이유가 뒤에 모음으로 올 때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내 딸 승만이 여기 써있어요. 한자 총명하니 부텨 옷 보자바며 이렇게 써있네요. 내 딸 승만이가 되게 총명하니 부처만 여기 옷은 뭐예요? 강세예요. 사실은 부처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뵈면 이렇게 되겠죠. 부처는 목적어가 되겠어요. 부처를 보면 그러니까 보다 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다 어떻게 해요? 부처를 보다 근데 부처 목적어를 높여야 돼요. 그런데 보다는 뭐예요?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났네요. 이렇게 그럼 뭐가 와요? 잡이 오는 거예요. 잡이 이렇게 잡 그 다음에 아면 이렇게 돼요. 보자마면인데 또 아면에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이응이 붙어가지고 요런 형태의 어간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순경음 비읍이 또 이렇게 연철이 돼서 보자 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되냐? 객체 높임은 삽자비들이 쓰였다. 객체 높임이 오면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아라. 어디에서? 해석본에서 찾아라. 그래서 뭐 삽이 오든 잡이 오든 잡이 오든 뒤에 모음이 오면은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붙는 애들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으면 그래서 여기가 여기 부분이 뭐예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고 그러면 얘네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객체를 찾으면 높임의 대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요 삽자비들에서 뒤에 이렇게 이응을 이어 적기 한 요런 형태들이 나타난다. 요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떡하죠? 표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 높임 볼게요. 상대 높임은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은 뭐예요? 종결어미로 써있죠. 뭐뭐 했습니다. 뭐 하십시오, 하오, 하게 뭐 이런 종결어미 있죠? 종결어미가 있고 15세기에는 상대 높임에는 이하고 it이 쓰여요. 이 이는 평서형으로 쓰이고요. it은 의문형에서 쓰였어요. 뭐만 기억한다? 이 it이 있는데 얘는 이 it은 옛니응이에요. 이렇게 꼭지 달린 옛니응이 쓰였다. 이렇게 얘를 한번 볼게요. 뭐예요? 대왕하 복습. 자, 하는 높임의 혹격 조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한다? 대왕이시여. 어때요? 여기 어찌라 쓰죠? 어찌 의문사네요. 복습. 어때요? 나랄 뭐라시나 니 있고. 자, 어떻게 고개 뭐죠?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뭐예요? 5계열 보조사가 쓰인다 라고 기억할까요? 금방 했어요. 자, 복수 한번 했고요. 뭐라 시 할 때 이 시는 뭐예요? 주체 높임이에요. 이 또 있네요. it은 뭐예요? 상대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는 시의 높임이 뭐예요? 대왕이 되겠죠. 이 주어는 대왕이시여. 대왕이 나를 모르시니 있고 이렇게 해요. 이 it은 모르십니까? 라고 어떻게 상대 높임. 두 번째 니라샤니 니르다는 것은 말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신 이죠. 시는 어떻게 해요? 샤니 왔으니까 뭐야? 샤 플러스 니은이어서 주체 높임이에요. 양으로 모양으로 홀이 이다 상대 높임이 여기 들어있네요. 정자를 높인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세의 높임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고 시샤가 쓰였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삽자비들 친구들을 쓰였고요.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건데 종결어미로 표현하는데 이 it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끝. 이렇게 높임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뭐다? 시간을 표현하겠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런 시간 표현법을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현재 시제 볼게요.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랑 형용사랑 같이 나눠볼게요.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뭘 쓴다? 이 나를 쓴다. 현대 국어로 하면 는 이런 거예요. 자, 내 이제 또 묻나다 이거 뭐예요? 네가 이제 또 묻는다 이렇게 현재 시제. 동사할 때는 는. 현대 국어에서는 먹다. 자, 얘를 어떻게 쓴다? 먹는다. 이거 뭐예요? 나 지금 밥 먹는다. 먹는다는 먹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현재 시제. 똑같아요. 현대 국어에서 형용사 예쁘다. 나 지금 예쁘다. 이거 뭐예요? 예쁘다 그 자체가 이 기본형 자체가 뭐가 돼요?
현재 시제가 돼요. 그래서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국어에서도 형용사는 어때요? 아무것도 표지가 쓰이지 않아요. 쓰이지 않아도 어때요? 현재로 현재 시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현대국어나 중세국어나 형용사는 어때요? 형용사는 가만히 기본형 쓰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제이다. 동사에서 현대국어에서는 는을 쓰였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나가 쓰였다. 자,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예를 들으려고 하냐면요.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28글자를 어떻게 써요? 만들었지요. 맹가노니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쓰였냐면은 맹가노니 이렇게 쓰였어요. 아마 훈민정음 편 찍을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기본형이 뭐냐면 맹갈다예요. 맹갈다는 뭐냐면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맹가 다는 빼겠죠? 오니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맹갈다는 어간이고요. 나는 뭐죠? 금방 배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오는 뭐냐? 이 오는 사실 좀 어려운데요. 1인칭에 내가 28글자를 맹가노니 그래서 내가라는 1인칭 시제 오가 뭐 습관적으로 좀 쓰였어요. 오는 선어말 어미다. 연결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맹갈나오니 얘네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을이 만들다 만드니처럼 리을이 탈락이 되면서 맹가나오니가 돼요. 그런데 맹가노니는 어떻게 되냐? 이 나오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 맹가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맹가 처음에 나오니가 되었다. 얘네가 합쳐져서 아래아가 여기 있어요. 맹가노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인 습관적으로 쓰였던 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일단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에서는 나가 쓰였다. 형용사나 뭐 서술격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과거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시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가 쓰였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기본형이 쓰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동사에는 과거 시제에 더를 쓰거나 아무것도 안 써도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해석본이 쓰여져요. 자, 1대1로 대응하면서 찾아내면 돼요. 우리는 내 아비, 너의 아비, 아버지가 하마는 뭐냐? 벌써, 이미 이런 뜻이에요. 벌써 죽으니라. 자, 어떻게 해석이란다. 분석을 해볼까요? 죽다. 에다가 어떻게? 은이라가 붙었어요. 뭐가 쓰였어요? 아무것도 안 쓰였죠.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으로 쓰인 것은 뭐예요? 썼지만 해석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다라고 어떻게?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고 이걸 보고 해석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아비가 이미 죽었다. 아, 그럼 동사에 이 죽다에다가 아무것도 쓰이지 않아도 과거 시제로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두 번째, 네, 농담하다라. 자, 농담하다도 동사예요. 농담하다. 농담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농담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농담하.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 쓸까요? 다시 줄게요. 밑에다 다시 한번 크게 쓸게요. 자, 어디다 쓸까요? 밑에다가 쓸게요. 농담하다, 농담하다 에서 더, 라가 됩니다. 아니요. 여기요. 다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자, 이거 좀 헷갈리겠지만 좀 어렵죠? 농담하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업이 이게 뭐라고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에다가 이 오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맹간온이에요. 똑같아요. 1인칭에 일때 오가 따라왔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붙였어요. 1인칭 오가 붙어서 더 오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다가 되었어요. 왜요? 몰라요. 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 농담하다라 라가 온다면 이 더하고 오, 과거 시제 선어만 오면 이 더하고 1인칭 오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 다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시제에는 더가 오든지 아무것도 안 쓰이든지 과거 시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요. 형용사는 당연히 뭐가 써요? 더가 쓰였어요. 얘 볼게요. 내가 집에 있을 적에, 내가 집에 있을 때 수고가 많다라. 자, 많다라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많다. 더, 오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많다는 뭐냐면요. 이 더는 많다는 형용사죠. 형용사에다가 이게 뭐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다가 내가 1인칭이 왔죠? 아까 1인칭이 온다면 뭐가 온다? 오가 와서 더 오가 합치면 뭐가 된다? 다가 됩니다. 여기 옆에가 똑같아요. 그래서 많다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보도록 할게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미래 시제는 리가 오는데요. 자, 리는 좀 쉽죠? 내 뭐뭐 하리 이렇게. 미래 시제는 동사나 형용사랑 다 리예요. 내 이제 분명히 너 다려 니로 다려는 너에게 이런 뜻이에요. 내 이제 분명히 너에게 이르리다 말하겠다 뭐 이런 거요. 니로리라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닐다가 아니라 니르다예요. 아이고 말 안 대로 써버렸네요. 분석을 해보면 기본형이 니라다입니다. 이르다 이렇게요. 니라 그 다음에 오 리 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하 오는 1인칭 1인칭 선어말음이 오가 되겠고요. 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미래 시제 선어말 오미 그 다음에 어말 오미가 되겠어요. 오리다 이렇게 해서 다는 이 모음 뒤에 이 모음 뒤에 다가 오면은요. 선생님 여기 다라고 썼는데 여기 라인데요. 자, 이 모음 뒤에 다는 아이고 리 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 뒤에 다는 이라 이렇게 쓰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 시에는 리를 쓰게 되고요. 오리 다가 오리 라로 쓰였다. 리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 시제 오기 전에 다른 것은 과거 시제나 이런 게 먼저 온 다음에 오가 왔지만 미래 시제는 오가 먼저 와요. 니로리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제에서 시제 보기 시간 표현 현재 시제 동사랑 형용사랑 나눴고요. 동사에는 나, 형용사는 그대로 현대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에는 더거나 아무것도 안 쓰여도 과거 시제로 봤다. 그 다음에 형용사에서는 그냥 더 하나 쓰였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형용사든 동사든 뭐다? 리가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체연의 형태 변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좀 많죠? 체연의 형태 변화. 체연이 뭐예요? 명사, 대명사, 뭐 수사 이런 건데 이 여기서는 대부분 명사가 있는데요. 이 명사가 이 체연이 어떤 조사랑 결합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볼 거냐면요. 히읗 종성 체연하고요. 기억, 덧생김 체연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체연의 발음에 히읗 종성 체연은 히읗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한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 길이라고 써놓고 길 뒤에 뭐가 있어요? 히읗이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길 뒤에 길에다가 노아라는 애가 붙으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길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히읗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길, 돌, 하날, 뒤 다 뭐 붙었어요? 히읗이 붙어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할 때 숫자, 그 다음에 내가 할 때 내히 이렇게.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목적격 조사 뭐 이런 애들이 오면은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애들은 바로 돌할 이렇게 되고요. 과가 오면 히읗과 기억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돌과 이렇게 추리하게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가 오면 내히 이루어 뭐 가말에 발알에 가나니 뭐 이런 식으로 쓰였죠. 이렇게 되는 히읗 종성 체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살코기가 나는 살코기가 좋아 할 때 살코기예요. 살 플러스 분명히 고기인데 왜 살코기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그랬지? 왜 갑자기 살코기가 되지 고기가 아니라 왜 코기가 되지? 라고 생각해서 막 역사를 뒤져보니까 15세기 이 살은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거예요. 살 플러스 고기가 되니까 이 히읗이 기억과 만나서 뭐가 된다? 살코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팎도 마찬가지예요. 안과 분명히 밖이 합쳐졌는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써요? 안팎이라 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5세기 이 안은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거죠. 암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플러스 가락인데 합치면 뭐가 돼요? 머리카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또 역사를 뒤져봤더니 15세기의 머리 뒤에 뭐예요? 히읗 종성 체언의 어떤 잔재로 또 흔적으로 남아서 머리카락이 되고 암수할 때도 암도 뭐예요?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히읗 종성 체언의 흔적이 현대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체언들이 좀 많았었다. 언제? 중세국어 15세기에는 그랬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덧생김 체언이 있어요. 기억이 갑자기 쏙 들어와요. 단독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조사 또는 와와 결합을 제외하고 얘네들 빼고 나머지 조사와 막 결합할 때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라는 것은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 플러스 도라는 조사가 합쳐지는 뭐가 돼요? 나무도 있다 할 때 이렇게 돼요. 나무가 아니죠. 나무라고 써야겠죠. 15세기니까. 그쵸? 다시 할게요. 나무 플러스 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무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무 플러스 나무와 뭐 풀과 나무와 이렇게 할 때는 나무 플러스 와 하면 나무와 이렇게 쓰였어요. 15세기에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왜 이가 붙어요? 이 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음이 올 때에는 짝대기 이 주격조사가 쓰였죠? 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무, 나무에 이렇게 쓰이지 않고요. 나무에다가 이가 붙을 때 갑자기 이 오가 탈락하면서 기역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남기 이렇게 돼요. 뜬금없죠. 자, 이게 남기, 이게 나무가 이런 뜻이에요. 남가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 플러스 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 오 사라지고 기억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남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갑자기 기억이 덧생긴다 해서 기억 덧생김 체언이라 하고요. 요런 게 나올 때는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 또는 뭐 기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휘 볼게요. 자, 어휘 이제 다 끝났어요.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비해 뭐가 많아요? 고유어가 다 많아요. 하지만 지금 현대는 어떻게 되죠?
중세 국어에 비해서 당연히 한자어가 많이 대체가 되겠죠. 우리 묘산, 이 묘라고 써요. 우리 여기 가까이에 있는 산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이 있죠? 설악산, 설악묘라고 해요? 아니죠. 산이라고 하죠. 이미 뭐가 이겨요? 한자어가 이겼어요. 자, 요거 좀 알아둬야겠죠? 즈문은 뭐예요? 천이라는 뜻이에요. 자, 즈문이 천이고 백이 온이에요. 그 다음에 가람, 뭐 한가람 써요? 안 쓰죠. 한강이라고 하죠, 우리. 그 다음에 슈룹 이런 말 써요? 안 쓰죠. 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서 고유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뇌, 즈문, 가람, 슈룹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쓰였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다 누가 이긴다? 한자어로 대치되었다. 자, 그 다음에 15세기에도 역시 근대가 아니죠. 고대 국어처럼 차용어가 쓰이게 되는데 한자어가 귀화돼서 가난, 이건 뭐냐면 갓난이에요. 갓난하다, 갓난이 뭐 이렇게 지금은 가난으로. 사탕은 뭐냐면 사당, 이게 당이 설탕 당자예요. 사탕을 사당 이렇게. 자, 몽골어에서 막 들어온 말들인데 얘네들은 막 보라매, 송골매, 매 종류 다 몽골어에서 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 지금까지 뭐 어휘도 했고요, 음운도 했고요, 뭐 표기도 했어요. 이거를 잘 듣고 정리를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문법을 좀 완성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근대국어에서 만나볼게요.